친애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예, 설날입니다. 비가 오는 여기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 안에 있는 정조대왕이 건립한 부친, 돌아가신, 뒤주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행궁입니다. 행궁의 이 돌담길입니다. 대단히 아름답군요. 네. 검찰의 반개혁 업무, 반개혁 시나리오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지금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지금 3가지 특검을 동원해서, 특히 내란 특검을 동원해서 윤석열이에 대한 1, 2, 3 비상계엄 내란을 구속시키고 있고, 나아가서 윤석열이가 북한에 드론을 보낸다는 등 전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외환죄를 저질렀다. 외환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거꾸로 역이용하자는 검찰의 음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 수사든 기소든 가능하다. 그래서 형사재판 5개가 추정이 됐던 것이죠. 검사들의 음모는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사, 기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외환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환죄?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는 일반 이적죄를 저질렀다. 무슨 소리냐? 대북 송금 사건. 그 평화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결국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건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 이 확정이 되었다. 그 주범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따라서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행위는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위해서이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왜? 지금 유엔은 북한에 단 1달러도 보내지 못하도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몰래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고 이것이 외환죄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금 즉시 즉각적인 수사가 기소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자. 윤석열이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외환죄로 수사하는 것과 일반 이적죄로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타파해야 할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한 것은 맞지만 거기에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적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환죄,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도 일반 이적죄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외환죄다, 뭐 일반 이적죄다라고 법 조문만 바꿔서 수사 기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확정된 판결에 반해서 또다시 처벌을 하는 것이니 같은 사실관계로 그런 식으로 하면 무수히 끝없이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검사들은 새로운 증거가 또 여러 가지 있다. 그 증거 만드는 것은,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새로운 사실관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또 우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수사하는 것은 기존의 수사팀이 있는 수원지검인데 수원지검이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한 자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중앙지검장, 대검찰청의 수뇌부가 그것을 허용할까요? 할까요? 네,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부 검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 짓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중앙지검장과 대검 수뇌부는 즉각적으로 그 검사를 경질하거나 사건 자체를 재배당하거나 해서 그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예. 왜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면 대검 수뇌부도 본인들도 처벌당한다라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처벌당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하는 검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즉각 그 자를 수사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동은 꿈속에서나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100만, 200만, 1000만의 촛불이 그 검찰청을 뒤덮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검찰의 5가지 반개혁 시나리오, 5가지 반개혁 음모에 대해서 소상히 분석해 드렸고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찰개혁, 법원개혁, 법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한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화성 정조대왕의 개혁의 을이 숨쉬고 있는 화성행궁 아름다운 돌담길입니다. 이병철TV 사이다와 함께 개혁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은 후원 그리고 가족 특별회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는 행궁입니다.